코카콜라로만 수익을 50% 이상 주식 관련된 책들도 있고 공부를 해봤는데 도저히 저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재무제표들이 뭐 1억 원을 넣었는데 순간 뭐 한두 달 사이에 한 15% 20%가 폭락해 버리더라고요. 배당주들도. 배당주의 장점이 이제 매월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 시장은 좋아질 거야. 대부분의 ETF 종목들이 배당금은 유지가 돼요. 그런 종목들을 싼 가격에 더 수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텨갔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금별의 부자노트라는 미국 주식 배당주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그리고 콘텐츠 소득이라는 세 가지 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시간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이드파이어족 황금별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배당 중심의 투자자다 보니까 성장주 중심의 투자자들처럼 제가 수익이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한 소액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한 3억 원 정도 투자 원금이 되었었는데, 다른 분들은 뭐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뭐 예를 들면 쏙3나 TQQQ 뭐 이런 세배 레버리지나 이런 쪽이 아마 성장주 중심의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크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코카콜라 제가 운 좋게 미국 주식 시작한 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였어요. 그때 이제 필수 소비재부터 뭐 경기 소비재 모든 섹터들이 다 주가가 폭락을 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제가 코카콜라를 $40대에 진입을 했죠. 코카콜라로만 수익을 50% 이상? 거기다 또 환차손이 제가 진입할 때는 1,100원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다 줬고, 알트리아, 존슨앤존슨 초기에 투자했던 배당주들은 진입 시기가 워낙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기별로 뭐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 이런 뭐 재무제표부터 다 분석들을 하세요. 사실 저는 근데 공부를 해봤거든요. 제가 주식 관련된 책들도 있고 공부를 해봤는데 도저히 저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재무제표들이. 저만의 방식은 월별로 시간 날 때 그냥 그 제가 관심 가는 종목에 대한 주가들을 월봉으로 다 기재를 합니다. 폭락하거나 했을 때 그 시점을 이제 공부를 해봐요. 뭐 그게 경제 위기였는지 어떤 이 기업의 이슈였는지 그런 것들을 해본 다음에 이 기업이 뭐 가장 큰 저점 하락 구간을 이제 체크를 해보고 이 생각보다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이고 방어력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소액식 투자를 해보면서 접근을 합니다. ETF도 저는 살짝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리스크가 주가가 상하로 많이 상하폭이 큰 종목들은 좀 투자에 지양을 하고, 경제 위기나 어떤 흐름 뭐 이런 폭락장에서도 좀 견고한 방어력을 가진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미국 주식을 잘 모르고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개별 종목들, 코카콜라, 알트리아, 뭐 존슨앤존슨 이런 배당킹 종목들에 투자를 했지만 나중에 제가 이런 배당금을 좀 재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계속 받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을 할 때는 이 배당금을 인출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재투자하면 더 현금 흐름이 안 들어지겠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배당금을 재투자하다 보니까 매월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배당률도 낮고,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2% 초반, 코카콜라도 2% 중후반 정도거든요. 그리고 분기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한 번 배당을 받으면. 그러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투자하는데. 배당금을 받으면 그거를 재투자하는 데서 저는 도파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월 배당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종목에 또 재투자를 해야겠다. 계속 매월 배당이 나오는 월 배당은 ETF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ETF 종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ETF 쪽에 좀 저랑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개별 종목의 이슈를 해치양할 수도 있고, 또 워낙 미국에는 수천 개, 2,000개가 넘는 ETF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어떤 그 성향대로 맞는 ETF를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한국 배당주는 월 배당 종목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좀 주가 장난이라 그러나요? 그 배당 전에 그런 어떤 세력들의 좀 장난들도 좀 많이 있고, 미국 배당주들이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주식시장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27%로 자본주의 최대 국가니까 그런 큰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장점이 아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실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락기나 폭락기가 왔을 때 환차손이 방어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배당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유지를 하고, 일단은 제가 현재는 조금 일부 예비비로 달러를 좀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항상 예비비로 10%에서 15%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뭐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될 경우에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다가 그걸 밝혀주길 꺼려해요. 왜냐하면 회사는 얘가 딴짓하나? 회사 일을 안 하고, 약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밝히기를 되게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받기를 원하실 텐데,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 구간을 안 내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세금이라는 것은 절세할 수 있는 거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포트를 좀 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개인이에요. 가족의 명의를 또 활용해서 증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2천만 원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를 한 이후에는 이제 바로 다음 달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빠듯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은퇴자들이나 파이어족들에게는 건강보험료도 되게 부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을 통해서 급여를 받아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급여를 최저로 책정해 둘 수가 있거든요. 최저시급 적용을 안 받아요. 근데 물론 법인 투자는 또 월 세무 기장료가 발생을 해서 조삼모사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법인을 만들어서 건강보험료랑 4대 보험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금 부분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히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2020년 3월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40만 원 정도 이제 처음에 배당을 받아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이제 좀 금액을 크게 늘렸거든요. 근데 저도 2020년 제가 9월에 한 1억 원 정도 이상을 그때 환전해서 넣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미국의 어떤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9월, 10월 달 주가 폭락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는 뭐 크게 수익률이 뭐 하락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뭐 1억 원을 넣었는데 순간 뭐 한두 달 사이에 한 15%, 20%가 폭락해 버리더라고요. 배당주들도. 배당주의 장점이 이제 매월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 시장은 좋아질 거야. 사실 성장주면 그때 성장주 제가 봤던 성장주들은 반토막 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워낙 성장주의 전성시대였지만 작년에 성장주가 좋았을 때 정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많거든요. 배당주들은 뭐 좀 하락폭도 적었고, 배당금들은 대부분 시장이 하락해도 배당금들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배당 지급액도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ETF 종목들이 배당금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을 싼 가격에 더 수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텨갔고,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의 좋은 점은 이런 폭락기가 오면 환율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그때 진입할 때가 1,100원대 환율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작년 같은 그 금리 인상기가 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1,300원대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1,400원대도 돌파를 하고,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한 차선이 더 컸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을 보고 파란불이 켜지고 막 15%, 20%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좀 그런데, 원화 평가 자산 환산 환율로 보면 생각보다 안 빠졌네? 왜 3%밖에 안 되지?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게 되다 보면. 또 반대로 상승장에 오면 또 너무 좋아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뭐 15%, 20% 올랐다고 막 좋아했는데 환율이 또 그만큼 지금 뭐 1,2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경험을 쌓아가면서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하락장에 있었을 때 이런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하락장에서 좀 종목을 주워 담고, 또 이제 상승장에서 많이 벌면 달러로 바꿔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갔을 때, 또 위기 가서 올라갔을 때 그때 환전해주고 이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미국 주식에서는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운영의 노하우들이 생기실 겁니다. 파이어족으로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성해 가면서 월 1,0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좀 앞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시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성공한 투자자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좋은 콘텐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원리를 좀 깨우쳐서 만약에 한국 주식, 한국 시장이나 한국에 대한 어떤 비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미래를 대비해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신흥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좀 새로운 도전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파이어족이나 은퇴를 꿈꾸고 계시다면 개인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꼭 직장 다니면서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실 뭐 과장, 차장, 부장 어떤 직급에 대한 타이틀은 밖에 나오면 바로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으로 구축된 팬덤들은 나와서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충분한 자양분이 되어 주실 거예요.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성공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도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뭐 임원이 되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나만의 성공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진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대가 아니지만 저는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